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말 속에 고대 역사의 암호가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언어학이라는 아주 특별한 돋보기를 들고 그 암호를 풀어보는 언어 탐정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미스터리의 핵심이죠. 일본의 최고 통치자, 덴노. 근데 만약에 이 이름의 진짜 뿌리가 일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있다면요? 과연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우리한테도 탐정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쓸 비밀병기 바로 두 가지 언어학적 암호 해독기를 소개해드릴게요. 고대 언어의 소리 변화를 꿰뚫어보는 아주 특별한 열쇠들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다치치테토 원리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원리는 간단해요. 뭐냐면 한국어에 치읓이나 지읒 같은 소리가 있잖아요. 이게 일본어로 건너가면서 치나 쯔처럼 좀 더 단단하고 강한 소리로 변하는 규칙 같은 거예요. 마치 소리에 찍힌 지문처럼 절대 속일 수 없는 단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열쇠, 1436 데이터 법칙입니다. 이건 또 뭐냐고요? 이건 소리들이 막무가내로 변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비읍 소리가 기역 소리로 바뀐다든지 하는 정해진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탐정 도구도 다 챙겼으니 본격적으로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사건 파일입니다. 덴노라는 이름. 과연 이 이름 속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지 우리가 가진 암호 해독기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분석에서 제시하는 덴노의 뿌리는 놀랍게도 하늘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한국어 천님입니다. 아니, 천님이 어떻게 덴노가 되냐고요? 자,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같이 추적해 보시죠. 정말 신기한 언어의 마법을 보게 되실 겁니다. 먼저 천부터 볼까요? 바로 여기서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열쇠, 다치치테토 원리가 딱 등장합니다. 한국어의 첫 발음, 이게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더 강하고 터지는 소리인 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이 텐이 된 거라는 거죠. 그럴듯하지 않나요? 자, 그럼 다음은 님입니다. 누군가를 높여 부를 때 쓰는 말이죠. 이게 노로 바뀌는 과정은 더 재밌어요. 님 할 때 마지막에 입술을 닿는 미음 받침 소리 있잖아요. 이게 일본어로 가면서 싹 사라지고 모음이 살짝 바뀌면서 일본어에서 존경의 의미를 가진 노가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죠? 하늘을 뜻하는 천은 다치스테토 원리에 따라 텐으로, 주인을 뜻하는 님은 음운 변화를 거쳐 노로. 이렇게 천님이 텐노가 되는 과정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명확한 언어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거, 이거 정말 놀라운 발견 아닌가요? 좋습니다. 통치자의 이름에서 이런 단서가 나왔다면 혹시 그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들, 그러니까 왕의 상징물 속에도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 사건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증거물은 바로 일본 왕실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세 가지 보물, 삼종신기입니다. 거울, 칼, 그리고 굽은 옥. 과연 이 이름들 속에는 어떤 언어의 흔적이 남아있을까요? 첫 번째 증거물, 거울, 카가미입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요, 이 카가미라는 말은 밝다 또는 비추다라는 의미를 가진 한국어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까 봤던 두 번째 열쇠, 1436 데이터 법칙 기억나시죠? 밝다의 비읍 소리가 기역 소리로 바뀌는 규칙, 바로 그 규칙을 적용하면 밝음이 카가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흥미롭죠? 두 번째 보물은 칼, 츠르기입니다. 여기선 첫 번째 열쇠였던 다치츠테토 원리가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무언가를 찌르다 할 때 그 찢 소리. 이 강한 소리가 일본어로 넘어가면서 츠 소리로 변했다는 겁니다. 찌르다에서 츠르기로 소리가 가진 그 날카로운 느낌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보물, 구분옥 마가타마입니다. 이 이름의 앞부분 마가는요, 무언가 막혀 있다 혹은 마디처럼 구부러져 있다는 의미의 한국어와 연결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건의 모양을 나타내는 소리가 언어를 넘어서 그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다시 한번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왕의 칭호 덴노도 그렇고 이 세 가지 신성한 보물들, 카가미, 츠루기, 마가타마까지. 이 모든 이름들이 어떤 일관된 언어학적 규칙을 통해서 한국어와 연결된다는 가설, 이건 우리에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진 이 강력한 언어학적 도구들을 가지고
한일 고대사에서 가장 뜨겁고 민감한 주제죠. 바로 임나의 비밀을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최종 판결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언어학적 분석이 내리는 결론은 정말 대담하고 파격적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임나는 일본 땅이 아니라 한국의 통치자가 건너가 다스린 땅이다. 지금부터 이 주장이 어떤 언어학적 근거 위에 서 있는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식민사학에서는 임나일본부라는 이름으로 고대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주장을 펴왔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분석은 바로 그 임나라는 이름 자체에 그 주장을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가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건 한번 새겨지면 변하지 않는 살아있는 화석과도 같거든요. 자, 그럼 임나라는 이름을 한번 해부해 볼까요? 놀랍게도 그 뜻이 드러납니다. 임은 바로 주인을 뜻하는 밈에서 온 말이고 나는 땅이나 나라를 뜻하는 순수한 우리 옛말이라는 겁니다. 합치면 뭐가 되죠? 네, 바로 임나는 주인, 밈의 땅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건 기존의 주장을 완전히 뒤엎는 분석이죠. 첫째, 임나라는 이름 자체가 주인의 땅이라는 뜻의 한국어라는 점. 둘째, 일본 역사서에조차 온갖 선진 기술과 문화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스승과 학자, 기술자를 보내주는 스승의 나라가 어떻게 그 기술을 배우는 제자 나라의 식민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쐐기를 박는 언어학적 증거가 또 있습니다. 고대 일본이 백제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쿠다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쿠다라가 바로 큰 나라라는 한국어에서 왔다는 분석입니다. 지배하는 나라를 존경심을 담아서 큰 나라라고 부른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언어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언어학적 증거들을 다 모아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의 흐름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 표가 오늘 우리가 탐험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왼쪽은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식민사관의 주장, 그리고 오른쪽이 언어학적 분석을 통해 새롭게 제시된 관점입니다. 임나는 일본의 전초기지가 아니라 주인의 땅이었고 백제를 부르던 쿠다라는 종속국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인 큰 나라였다. 문화의 흐름 역시 일본에서 한국이 아닌 한국에서 일본으로 향하고 있었죠. 언어라는 결코 지울 수 없는 기록이 보여주는 역사의 또 다른 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어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고대의 흔적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어쩌면 우리가 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먼 옛날의 역사, 사실은 우리가 매일 무심코 내뱉는 말 속에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가장 정확한 역사서는 어쩌면 돌이나 종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혀끝에 새겨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